이맛저게 이런 잡지가 있었다. 눈에 익은 듯 흔하지 않았고 쉬운 듯 가볍지 않았던 그 이름 뿌리 깊은 나무. 쌀을 움켜쥔 세월과 노동에 찌든 촌부의 두툼한 손을 그 얼굴로 한 이 투박한 잡지는 묘하게 보노니의 눈과 마음에 들어와 박히는 데가 있었다. 와, 이거 뭐 정말로 이런 잡지를 누가 만들었나. 와, 이런 잡지가 잘 돼야 많이 팔려야 돈 벌어야 이 사람이 한글 신문도 만들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어 시간에 밤마다 이 잡지 사라고 학생들한테 막 선전을 했어요. 전에 없던 이 별난 잡지를 만든 이는 누구이며 어떠한 사연으로 이 같은 잡지를 만들게 되었을까? 좀 엉뚱해 보이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이 넓을수록 훌륭한 이름으로들 치는 터에 굳이 대수롭지 않은 나무를, 더구나 뜻을 더 좁힌 뿌리 깊은 나무를 이 잡지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결애가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맨 처음 적은 문학작품인 용비어천가의 뿌리 깊은 나무에서 따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자, 세자 이런 쪽으로 넉 자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 제목이, 잡지 제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글을 창제해서 널리 보통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까막눈만 면하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잡지로 만들겠다는 한 선생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후 우리 잡지사, 더 나아가 우리 문화에 드넓고도 깊은 자취를 남겼던 뿌리 깊은 나무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한창기. 한편으로는 굉장히 천재이시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늘 사람들을 재밌게 만드는 일종의 악동 같은 뭐 이런 분이시기도 했고. 기본적으로는 그분이 똑똑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똑똑하고 창의력이 좀 뛰어나고 인간적으로는 분명한 분이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기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양반은 한국의 국보 같은 존재예요. 옛것을 불러내고 앞서가는 틀을 만들며 고집스럽게 사람의 잡지를 만들어냈던 사람. 꼿꼿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샅샅이 톱파보았던 사람. 어릴 적 불렸던 한행보라는 필명으로 우리 문화를 다지려고 수많은 글을 썼던 사람. 한창기. 그 일을 되새긴다. 이 순간을 지켜보는 역사의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가 세상에 나오던 1976년은 유신이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했던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구호 아래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민주와 자유의 외침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대중들의 소리를 이끌던 신문과 잡지들이 암울한 시국을 대부분의 지면으로 할애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 개발을, 언론은 정치 민주화라는 큰 것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작은 것들은 소외되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세상에 나왔다는 뿌리 깊은 나무는 날적부터 별난 잡지가 되어 있었다. 그 작은 것들이란 바로 문화, 전통에 뿌리 내리고 현대를 꽃피우고 있는 우리들 삶의 구석구석을 고민해보자는 것이었다. 상당히 그 새로운 스타일의 문화를 창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느꼈어요. 하나의 잡지가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문화운동을 할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암울했던 때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말하고자 하는 바도 달랐지만 담는 그릇도 다른 모습을 하고 나왔다. 잡지의 크기는 그 시작이었다. 당시 우리의 잡지는 일본 잡지의 영향을 받아 흔히 교과서 크기라고 불리는 국판이었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는 그보다 큰 사륙배판을 택해서 좀 더 보여줄 게 많음을 알렸다. 그리고 독특한 그 이름, 뿌리 깊은 나무라는 순 한글로 된 긴 제목은 한자로 표기된 두세 자가 대부분이었던 그 시절 신선함이었고 또한 충격이었다. 당시의 교양지는 제목이라고 그러나요? 두자 세자 아니면은 교양 없어 보여가지고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한참 떠돌던 때입니다. 뭐 한마디로 해서 말도 안 된다. 무슨 그게 잡지 제목이냐. 뭐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내부에서도 그랬죠. 근데 이제 한창 씨 워낙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한글에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랄까, 뭐 한글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정말 깊숙이 많이 생각했던 분 같아요. 얘기할 때 보면. 그래서 맛이 이상하게 달라요. 그분이 얘기하면. 가판대에서 이달의 잡지를 고르던 독자들은 놀랐으리라. 이처럼 낡고 투박한 것이 표지 사진으로 등장하고 그럼에도 그 소박한 사진이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뿌리 깊은 나무는 우리 잡지 역사에 처음이라고 기록되는 것들이 많았다. 지금 잡지들의 일반화된 출판 실명제, 그걸 처음 시작한 게 뿌리 깊은 나무였다. 편집인부터 인쇄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한 명 한 명 모두 기록한 것이다. 출판에 관계되는 뭐 최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도록 그 어떤 출판 실명제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그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많이 얻었죠. 누구나가 정말 사명감 있게 책 한 권을 만드는데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실명제를 시도를 한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 독자들은 다른 잡지보다 기사를 읽기가 더 쉽고 편했을 것이다. 세로 쓰기가 당연했던 다른 교양지와 달리 뿌리 깊은 나무는 가로 쓰기를 기사의 틀로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가 가로 쓰기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이 잡지는 순 한글로 쓰였기 때문이다. 좀 배운 사람이라면 한자로 글을 써야만 지식의 깊이를 내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우리의 신문 지면의 반은 중국의 문자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신문을 못 읽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우리말을 훌륭하게 홀로 바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말로만 왜 그렇게 저희 영어 부스러기, 한자 부스러기를 섞어 써야 하느냐 해가지고 그 점에서는 아주 단호하셨고 그 당시에 한글 전용 잡지를 만든다는 걸 보통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었고 그게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자 안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지금도 한자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 아직도 있는데 다 신문이고 잡지 한자하고 한글하고 혼용을 했는데 한자를 하나도 안 쓰고 전부 한글로 한다는 거는 이건 한창기 사장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글 역사를 보면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겨레 신문 같은 이런 순 한글 신문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립신문, 뿌리 깊은 나무, 한겨레. 그렇다면 뿌리 깊은 나무가 이야기하고자 한 문화란 무엇이었을까? 70년대 사람들은 문화라고 하면 먹고 사는 것들과는 관계없는 것,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이나 즐기는 고상한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는 그 고상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온 땅,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민중들의 작디 작은 살림살이 모두가 문화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서구화와 새마을 운동에 밀려 천시받던 우리 전통 토박이다운 삶의 모습을 잡지에 알차게 채웠다. 어떤 고급 예술보다도 민중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했지만 예술이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달지 못했던 민중들의 흥과 놀이. 장인의 기회와 혼을 지녔으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토박이들의 이야기. 한창기는 사라져가는 옛것을 잡지를 통해 되살리고 싶어 했다. 새마을 운동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전통 가옥, 전통 예술, 전통 문화, 전통 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소외되는 것을 이 사람은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잡지를 한 거예요, 이 잡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놓치기 쉬웠었던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를 현대 삶 속에서 콘텐츠화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선구적으로 작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봅니다. 한창기의 시선이 민중과 전통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문화를 그 주제로 삼았지만 잡지에 실린 글 구석구석에 당시 체제와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이 배어 있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예리한 눈으로 주변의 것들을 따져보았다. 우악스럽게 자리 잡은 경제개발의 산물들, 무리한 정부 계획이 낳은 분별 없는 세태들. 뿌리 깊은 나무는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잡지는 쉽게 읽히면서도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은 잡지, 배고자기에는 불편한 잡지였던 것이다. 정치 문제는 정면으로 다루면 바로 잡지 문 닫아야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애둘러 가지고 많이 표현한 거고 접근한 거죠. 특히 이제 4.19 호일 때에는 한참 그때 통제가 심할 때입니다. 4.19는 거론조차 못할 때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그 거론조차 하지 않고 간다는 건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다. 시청 앞에 전광판 시계가 있었어요, 크게. 새벽 4시 19분을 찍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플라자 호텔에 가가지고 사진 기자랑 이제 찍다가 걸려서 다 뺏기기도 하고. 근데 몇 개 남았던 거 가지고 이제 표지를 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속에 꼿꼿이 날이 서 있는 잡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꺼내지만 보편적이지 않게 다뤘던 불온성을 지닌 잡지. 그게 뿌리 깊은 나무였다. 뭔가 굉장히 비판적 이런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사회적 비판 의식이 깔린 그런 글들이었고 또 그것을 그냥 굉장히 뭉툭하게 비판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사람의 가슴에 싹 와닿는 그런 필체, 그런 문장, 그런 논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잡지가 어떤 사람들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는가하고 무관하게 그 잡지를 읽고 이렇게 봄으로서 느껴지는 그 설득력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한창기는 사회 안쪽을 들여다보았던 이 잡지가 흔들리지 않고 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 바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마련했다. 한완상, 손세일, 김은국 등 최고 지성으로서 사회에 옳은 소리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있었던 편집위원 회의는 지난달치 잡지의 잘잘못을 따지고 시대의 울분을 토해내는 자리였다. 자연스레 이 잡지가 시대와 조우하며 나갈 길을 닦아갔던 것이다. 한 사장은 우리가 이렇게 편집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요, 한 사장이 사장이라 하는 인식이 없었어요. 자기도 편집위원회 하나로서 듣고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는 그런 인식이 저 사람이 사장이 되고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나 이런 생각이 없었고 다 같이 한 시대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새로운 어떤 빛을 던지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견 나누는 동지로 생각했죠. 아마 그 편집위원들이 한창기 씨를 지금도 그리워한다면은 그런 동지적인 애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장 당시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편집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대부분 뿌리 깊은 나무 그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창기 선생님이 거의 8구하를 결정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분은 분신 같은 책이었습니다. 편집위원과 기자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외부 필자들의 글들은 뿌리 깊은 나무가 다양한 빛깔을 내는 잡지가 되게 했다. 당대 이름난 지식인들이 필자로 참여했지만 이들에게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만만한 잡지는 아니었다. 그들이 쓴 주옥 같은 글들은 곧바로 실리지 못했다. 이 잡지의 편집자들 그리고 한창기의 눈과 손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진 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잡지들은 뛰어난 필자들을 떠받든다고 생각해 그들의 원고에 감히 손대지 못했다. 다른 잡지사에서는 남의 글 받아서 이렇게 고치는 건 없는데 뿌리 깊은 나무만은 원고 청탁서에서부터 글을 고치는 것에 이의를 제기 안 한다 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식의 글입니다. 마지막에 고친 걸 가지고 필자한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죠. 그런데 막 노발대발하고 이게 내 글이냐고 하고 원고를 막 던지고 화를 내고 그런 필자도 있었습니다. 어렵거나 어법에 안 맞는 글들을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해서 읽기 쉬운 글, 그러면서도 필자의 정신은 살리는 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뿌리 깊은 나무식 글이었다. 필자가 아무리 잘 쓴다고 썼지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으로 한번 읽고 의사소통이라 할까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되겠는데 이 뿌리 깊은 나무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글을 스타일을 편집하고 에디팅하는 그런 잡지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라고 하겠고 아마 이후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편집하고 이런 어떤 경우를 나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필자들과 승강이를 벌이면서 한창기가 고집스레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자에 일본어에 그리고 영어에 오염된 우리 글이 본래의 모습, 곧 살가운 입말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래야 말로만 하는 민중 잡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읽히는 진짜 민중의 잡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사회와 문화를 다뤘지만 눈에는 더 가까워진 뿌리 깊은 나무를 많은 독자들이 지지했다. 배간 직전 뿌리 깊은 나무는 8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이는 당시 가장 인기 많은 여성지 주부 생활보다 갑절이나 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이 보는 잡지, 민중의 잡지였던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특히 젊은 사람에게 각별했다. 어떤 책을 들고 다니는지가 자신을 말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젊은이들. 대학가에선 뿌리 깊은 나무를 옆구리에 낀 학생들의 모습이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그 이전 세대의 젊은이들이 사상계를 시대정신으로 생각했다면 70년대 후반 청년들에겐 뿌리 깊은 나무가 그랬다. 그들을 뿌리 키즈라고 부르기도 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지식인 지성인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상징물이었었고 그걸 들고 다니는 순간 자기는 세상과 삶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 뿌리라는 애칭으로 불렸죠. 그 잡지가 나오던 시절에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소 문화적 소양과 선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잡지, 예컨대 뿌리 깊은 나무, 또 나중 얘기지만 문학가 지성, 창작가 비평 이런 잡지들은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잡지였습니다. 하지만 섬세하고 날선 눈으로 문화를 말하고 민중을 살피고 또 시대를 바라보았던 그 불온한 잡지는 그 뿌리를 오래오래 뻗지 못했다. 쿠데타를 일으켜 권좌에 오른 전두환 정권.
민주화 목소리가 커질 것을 걱정한 그들은 미리 비판적인 언론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긴급조치 구호 아래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언론을 통폐합시켜버린 것이다. 그동안 군부를 불편하게 했던 방송과 신문, 잡지들은 대거 목숨을 잃어야 했다. 뿌리 깊은 나무도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시알의 소리 등과 함께 1980년 8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당하고 만다. 그렇게 한창기가 뿌리내리려 했던 그 나무는 더 깊게 뻗지 못하고 끝내 잘려나가야만 했다.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무시무시하던 시대이기, 군사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어두운 유신 군사 독재 시기에 조그마한 촛불 역할 같은 걸 했을 거예요. 캄캄할 때는 조그마한 불빛도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나무가 절대로 자기의 이 잡지가 갖고 있는 기본 관점이나 철학을 회절했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닫았죠. 내기는 8월호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8월호를 시중에 깔지를 못했지. 폐간돼 버렸기 때문에. 딱 그날 7월 30일인가 폐간될 때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혼자 사귀었겠죠. 또 이 사람은 희망은 놓진 않았던 거죠.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매체들과 함께 뿌리 깊은 나무가 잘려나간 후 이 땅에는 기이한 풍경들이 펼쳐진다. 정치는 엄했고 사회는 불안했으며 한편에서는 정체 모를 거대한 문화 행사가 열렸다. 국풍 80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대규모 관제 문화 행사. 그러나 민중이 없는 민중문화운동. 정부는 5.18 1주년을 맞아 광주에 쏠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민주 세력이 부르짖었던 민중의 의미를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가 폐간되고 한 해 뒤에는 전통 문화를 이야기하겠다고 마당이라는 잡지도 나온다. 이 잡지를 이끌었던 이들은 사실상 정부 쪽 인사들이 많았다. 민중 문화를 잘랐던 사람들이 다시 민중의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것이었다. 독자들은 뿌리 깊은 나무를 기다렸다. 많은 수의 정기 구독자들이 남은 잡지값을 돌려받지 않고 다시 잡지가 나올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흐르고 뿌리 깊은 나무 독자들은 반가운 얼굴을 다시 만난다. 뿌리 깊은 나무의 다른 이름, 샘이 깊은 물이었다. 서툴게 그린 조선 여인의 그림을 그 얼굴로 하고 나온 샘이 깊은 물은 독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여성지였다. 뿌리 깊은 나무를 복감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죠. 정부에서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 때 이게 이제 뿌리 깊은 나무는 뭐 남녀가 같이 보는 잡지지만은 여성지를 한번 만들자. 여성지로서 이제 뭐 성격은 좀 강하지만은 기본은 뿌리 깊은 나무의 어떤 그 맥락이 그대로 담긴 책이죠. 여자 뿌리 깊은 나무라 할 수 있는 이 잡지는 그 이름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용비 어천가에서 따왔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뿌리 깊은 나무의 어를 이어가겠다고 독자들에게 일렀다. 그 과제는 이러한 것입니다. 곧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가정과 사회, 그것들의 어우름을 깊이 파고들어 탐색하고 관찰하는 일입니다. 샘이 깊은 물이 탐색하겠다고 한 것들은 뿌리 깊은 나무의 그것과 다르고도 같았다. 이 잡지는 여성지라는 이름답게 여성과 중요하게 연결된 가정생활을 이야기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해체되어가는 가정을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었다. 그리고 셈이 깊은 물은 또 문화를 이야기했다. 날 때부터 뿌리 깊은 나무를 이어받았듯 특히 전통의 문화를 눈여겨보았다. 현대의 문화와 전통 문화가 잘 어우러진 이 잡지는 세련된 멋에 웅숭한 깊이를 갖출 수 있었다. 셈이 깊은 물에서 다루는 여성은 다른 여성지에서 말하는 여성과 어딘지 달랐다. 허영을 부추기고 섹스 어필에 몰두했던 다른 잡지와는 다르게 여성의 정체성을 고민했다. 그게 유별나 보였던 여성지, 셈이 깊은 물의 정체성이었다. 이 잡지는 여성지 이전에 결국은 사람의 잡지였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부터 말해왔던 민중, 그리고 한창기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민중. 셈이 깊은 물은 그렇게 사람을 말하는 잡지였다. 뿌리 깊은 나무가 사람의 잡지였지 남성의 잡지가 아니었듯이 이 문화 잡지도 이른바 여성지가 아니라 사람의 잡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 남자들도 탐독할 잡지입니다. 셈이 깊은 물의 다름은 특별했던 표지 사진부터 시작된다. 텔레비전이나 어떤 매체에서도 본 적 없지만 어딘지 친근한 얼굴, 화장기 없는 수수한 미소. 셈이 깊은 물은 화려한 여성 스타를 앞세운 여타 잡지와는 다름을 표지에서부터 말한 것이다. 이 잡지를 읽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한창기의 고집이었다. 누구라도 된다는 거죠. 그때 발견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동네에서 흔히 보는 정말 아름다운 아주 이쁜 아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쁜 아이 그대로 그냥 표지에. 또 이 스쳐 지나가는 도심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젊은 여성들 중에서 괜찮은 인상이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캐치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미를 제시했던 셈이 깊은 물,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잡지의 틀이랄 수 있는 편집 디자인에서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그 시절 우리나라 간행물들은 잡지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세련되기로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 요즘의 잡지들. 요즘에는 사진을 글과 비슷한 비율로 담아서 구역에 나눠 깔끔하게 배열한다. 이런 걸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앞서가는 방식을 뿌리 깊은 나무가 제일 먼저 시도했다.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의 시대를 연 것이다. 이렇게 미적 요소를 가미한 세련된 잡지는 한창기 이상철 콤비가 있어 가능했다. 최초의 편집 디자이너였던 이상철, 그리고 일찍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안 한창기. 두 사람은 잡지계의 새로운 시대, 잡지 디자인의 시대를 열었다. 한창기 선생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편집 목표, 방향, 뭐 이상, 이거를 말 그대로 정확히 풀어낸 그 이상철이라는 아트 디렉터에 의해서 편집 디자인의 어떤 체계화, 합리화,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뿌리 깊은 나무를 통해서. 두 잡지가 이름도 생소했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잡지 편집에 변화를 줬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독자들이 얼마나 쉽게 기사를 읽을 수 있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것은 한창기의 미적 감각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 글을 깨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잡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한창기. 그래서 그는 어려운 말을 고쳐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된 기사를 내보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기사를 눈에도 쉽게 들어오도록 잡지의 디자인이라는 걸 만든 것이다. 저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학자나 학생이 모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알기 쉬운 잡지가 되도록, 또 눈으로 흘려버리고 마는 잡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생각하는 잡지를 만들겠습니다. 일찍이 잡지의 시각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한창기. 그는 세미 깊은 물 글씨체까지 개발한다. 한창기는 좋은 잡지 모양새를 갖추려고 늘 현미경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 글과 또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그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다른 미술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잡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옹골진 내용과 세련된 모양새를 갖춘 이 잡지는 독특한 광고로 먼저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다달이 빠지지 않게 입수하여 누리고 즐기고 하는 일이 그리 쉽던가요? 그리 마음 먹어도 어느 달엔 깜빡 잊기 쉽지요. 그래서 정기 구독을 자신에게 선물하시기를 권합니다. 돈 한 푼 더 안 받고 우편 집배원이 문 앞까지 갖다 줍니다. 카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당시 광고들은 군대 구호처럼 단답식이었고 또는 비주얼에만 신경 썼다. 때문에 한창기에 말하듯이 조곤조곤 쉽게 풀어쓴 설득형 광고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최초의 카피식 광고였기 때문이다. 카피식 광고의 시초가 된 이 잡지의 광고글은 한창기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 많았다. 한 선생이 그 카피를 써준다는 조건 속에 내가 광고를 했어. 근데 그때 30년 전에 쓴 카피를 내가 지금도 써요. 그렇게 글이 아름다워. 통인가게는 있다. 재밌지? 그래서 나 잊질 못해. 통인가게는 있다. 보기 좋은 잡지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 하나하나를 손봤던 한창기. 누구보다 날랜 눈을 가진 그는 점의 위치 그리고 선 하나까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런 발행인을 둔 편집실은 매달 발간을 앞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아주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다 인쇄해놓은 출판물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이 다 봐요. 그러니까 이 편집 쪽에서도 그 편집 기자들이 다 자기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한창기 씨를 반드시 거쳐 다 맞춤법, 철자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 그러니까 한창기 씨는 그 편집자이자 디자이너로서 그 역할이 막중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영주로서 발행인이 아니라 잡지의 이념을 제시한 데다가 그런 어떤 작업에서 완전히 참여를 같이 한 사람이고 그걸 앞서 이끌은 사람이죠. 뿌리 깊은 나무와 세미 깊은 물은 이렇게 잡지 형식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도입해 현대적 잡지 형식의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잡지를 통해 한창기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 형식이나 미적 가치뿐만은 아니었다. 한창기는 이 두 잡지에서 사회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톱파보았고 우리의 전통을 불러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살가운 우리말로 수놓아 모두에게 읽히는 잡지를 만들었다. 한 번 읽고 버려지는 소모품 같은 잡지가 아니라 곁에 두고 항상 꺼내보는 좋은 책, 버리지 않는 잡지. 한창기는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다. 잡지와 휴지. 이 시대의 응달과 양달을 꿰뚫어보는 여자와 남자는 어른이나 학생이나 어느 것이 휴지가 안 될 잡지인 줄을 쉽사리 분간합니다. 특히 뿌리 깊은 나무에 실린 쉽고 뜻깊은 글의 줄과 줄 사이를 톱파본 다음에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는
출판 문화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 이전과 뿌리 이후가 잡지계, 특히 출판계 전반에 있어서 분수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세련되었다는 관점에서는 그걸 넘어서는 세련된 잡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그 엉뚱한 축복 같은 거 있겠죠?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 두 잡지를 통해 깊은 시선으로 독자들을 설득시켰던 한창기.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일찍이 그가 설득의 천재였다고 말한다. 하여간 모르는 사람도 가서 두세 시간만 얘기하면 금방 친한 사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아주 친교력 하나는 뭐 대단해요. 이 말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어떤 일을 설득할 때 아주 온몸을 다해 설득을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1대1로 만났을 때도 정말로 충분하게 설명, 온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 그래서 그 양반이 세일스에도 성공한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를 발간하기 전 젊은 한창기는 브리테니커 회사의 첫 한국 지사장이었다. 브리테니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백과사전을 만드는 회사.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여러 나라의 지사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가장 국제적인 조직이었다. 청년 한창기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지사를 설립한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한창기. 그는 대학 시절부터 주위의 기대와는 달리 판사나 검사가 아닌 다른 꿈들을 그려왔다.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문화를 개척하고 싶은 의욕으로 꽉 찬 대학생 한창기에게 고위관리나 법조인은 고루한 사람들로 보였다. 그는 늘 자신이 앞서가는 엘리트라 생각했고 엘리트라면 판사나 검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울 법대를 나와서 행상인이 된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랑도 부끄러움도 아니다. 나는 대학에 들어서서부터 고시 공부랑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어려서부터 그리던 대학은 생각하기의 터전이었는데 고시 공부는 외우기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기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택한다. 미군 부대에서 성경책과 귀국 항공권,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책들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서구의 문화를 접한 한창기는 당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만난다. 세계에서 사람 손으로 만든 가장 좋은 책이라 생각한 한창기. 그는 자신이 한국에 지사를 세워 백과사전을 판매하고 싶다고 미국에 있는 브리테니커 본사를 설득한다. 밀리터리 세일을 하시다가 밀리터리 세일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나서 본사에 편지를 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한국의 지사를 설립해 주면은 훌륭한 그 회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다. 미국 본사 직원이 아닌 현지인은 지사장이 될 수 없었던 브리테니커. 한창기는 그 브리테니커의 200년 전통을 깨고 첫 번째 한국 지사장이 된다. 그리고 곧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팔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사원들을 야심차게 불러 모은다. 혹시 사업에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서 장래를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남이 안 알아줘서 고민하십니까? 이런 분들을 모십니다. 사원 모집, 자격, 월 수입 얼마 이런 게 전부였던 당시 구인 광고들과 달리 한창기가 낸 광고는 참신했고 이목을 끌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설득형 광고는 사실 브리테니커 모집 광고에서 처음 선보였던 것이다. 그렇게 뽑힌 청년들은 한창기식 세일즈맨 교육을 받고 나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외판원, 브리테니커 세일즈맨으로 태어나게 된다.
세련된 영국식 정장과 잘 닦인 구두, 007 영화에서나 나오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브리테니커 세일즈맨의 모습은 외판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그때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의 세일스라는 게 소위 그 서적 외판원이라고 그래서 저 세일스라고도 안 그러고 주로 이제 내국 이제 국내 출판사들이 그 전집류, 단행본 이런 걸 이제 친지들 차려다니면서 이제 연고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저건데, 이분이 소위 그 서양식 세일스 기법을 이제 한국에 이제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소개하게 된 거죠. 단정한 매무새로 고급스러운 인상을 갖춘 브리테니커 세일즈맨. 세련된 방식, 그리고 후한 보상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세일즈맨의 신조.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끈기가 있다. 이후 여러 회사 사원 신조의 모태가 된 브리테니커 세일즈맨의 신조. 매일 아침 매무새를 점검하고 신조를 외치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판매 지평을 넓혀갔던 이들의 일과가 시작된다. 깔끔한 차림새로 신뢰를 주는 것, 그리고 머뭇거림 없이 당당하게 고객과 대화하는 것이 브리테니커의 세일즈 방식이었다. 에는 우리나라 직판계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 많은 회사들이 이것을 따라해 자신들의 회사를 일으켜줄 세일즈맨들을 배출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는 아주 핸섬한, 그리고 아주 자신감 넘치는 젊은 사람들로 뽑아서 007 가방이 그때는 또 상당히 이게 좀 대단해서 이걸 들고 탁 가서 이렇게 명함을 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구김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그러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팔기 쉬운 책은 아니었다. 브리테니커 한 질이 18만 3천 원. 당시 피아노가 13만 원 정도였으니 비싼 그 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게다가 그때만 해도 영어로 쓰인 백과사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한창기가 이끄는 세일즈 부대는 외판원들의 판매 공식을 뒤집어 성공을 거둔다. 그들은 책이 아닌 지식과 문화를 팔았다. 책을 사달라고 사정하는 대신 세련된 어법으로 고객들을 이끌었다. 한창기는 세일즈맨을 월부 책장수에서 교육의 사절의 위치로 올려놓았던 것이다. 아주 권위 있는 지식의 총액인 백과사전이 내 가까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인 선생님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 영어로 접촉하는 길잡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강조를 하는 데 포인트를 한창기는 이렇게 태어난 세일즈 영웅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넉넉한 보수와 그에 맞는 상을 주고 파티를 열어 세일즈맨들을 격려했던 것이다. 에는 당시에는 눈에 선 서구식 문화였다. 충분한 보상과 격려로 사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한창기식 리더십은 큰 성과를 거뒀다. 국민소득이 200달러도 안 되었던 시절 한국 브리테니커는 설립 3년 만에 백과사전 5,000지를 팔았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독자 수가 늘어난 사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Here is when this is Britannica magazine, international magazine, and Mr. Han is receiving the third President's Cup Award. That's for the #1 overseas company in the world. 이런 한국 브리테니커의 성공은 한창기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브리테니커의 세일즈 기법은 한국 직판계의 아버지로 불리며 세일즈 역사를 새로 쓰게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브리타니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까지에는 브리타니카에서 세일스하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브리타니카에서 했던 여러 가지들이 내가 브리타니카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여기저기 많이 했죠. 한창기가 브리테니커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건 세일즈 비법뿐만은 아니었다. 그는 서구 문물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렸던 자랑스러운 이였다. 전 세계인이 보는 브리테니커에 다케시마로 표기된 우리의 땅을 독도로 바꾸게 했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지면을 13면에서 70면으로 늘려 한국을 더 널리 그리고 더 많이 알리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한창기의 노력은 브리테니커 한국어판이 나오는데 큰 힘으로 보태졌다. 한국말로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을 만드는 게 처음부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8개 나라가 자국어로다가 백과사전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말로 백과사전이 만들어져서 세계 9번째의 백과사전이 이제 자국어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브리테니커는 이후에 나온 민중 잡지 뿌리 깊은 나무의 자양분이 되었다. 브리테니커 시절 한창기는 뿌리 깊은 나무의 전신인 배움나무라는 사보를 발행했었다. 이는 브리테니커 사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외국 책을 팔면 팔수록 더욱더 우리만의 것을 만들고 싶었던 한창기의 간절한 의지 때문이리라. 한창기는 우리 것을 탐구해 나갔고, 그에 따라 배움나무는 우리 전통 문화로 채워지게 된다. 한국 브리테니커 사본은 점점 민중 문화 잡지 뿌리 깊은 나무의 형상을 갖춰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 문화로 알찬 배움나무는 그 유익함이 입소문을 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잡지가 된다. 이는 청년 한창기에게 더욱 큰 나무를 심게 했다. 앞으로 우리 잡지와 문화의 큰 사건으로 남을, 그리고 민중 문화를 일구고 만인에게 읽히게 될 그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였다. 창조는 역사의 물줄기에 휘말려들지 않고 도랑을 파기도 하고 볼을 막기도 해서 그 흐름에 조금이라도 새로움을 주는 일이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이름대로 오래디 오랜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바로 이런 새로움의 가지를 뻗는 잡지가 되고자 합니다.